국민들에게 말이죠. 천천히 늙는 법을 알려주면서 국민 건강 관리에 잔소리 중인 남자 여에스더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출판 방송 유튜브까지 유명해지고 싶은 야망 닥터 저속노화 관리자 정희원. 네. 딱 봐도 전문가시죠, 우리 정희원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노년내과 의사이고 정희원의 저속노화라는 너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요?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다가 든 생각이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대중들한테 많이 좀 대중에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요. 그렇지, 본인이 알려서 많이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대중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노년내과를 알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년내과는 그럼 나이가 몇 세서부터 이렇게? 네, 이제 노년내과를 65세 이상이면 그냥 다 오시는 그런 과로 알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영양상담, 건강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좀 너무 많은데요. 사실 그런 곳은 아니고 서양에는 원래부터 있는 전문 분야고요. 외국에서는 이게 노인의학이라 그래서 이제 소아과가 있으면 이제 노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소아과 생각을 하시면 엄마 손잡고 갑니다. 노인과에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봐도 사실은 이제 보호자 손잡고 오셔야 되는 정도의 병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통합 관리를 하고 조금 더 이제 환자를 복잡계로 보는 그런 진료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실 저기 네. 저속노화 뭐 이런 얘기인데 저도 옛날에 뭐 방송 봤는데 이제 가속노화 해가지고 네. 인간이 3번 갑자기 늙는다 그러더라고요. 30대, 50대, 70대. 네. 맞죠?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수정란이 생겨나잖아요. 그때부터 늙는 거야? 그때부터 성장과 발달하고 노화는 사실 같은 거예요.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이랑 노화랑 네. 너무 성장하면서 충격적이다. 네. 사실은 영미권, 특히 영국에서는 이제 내과 전문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분야인데 시장이.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은 면이 우리나라 그럼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이런 쪽으로 연구를 지금 액티브하게 노년의학 진료하시는 분들이 뭐 많아도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고령 사회를 가는데 정말 자, 차세대 국민 주치입니다, 우리 정희원 씨. 저속노화에 발벗고 나선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1년 이때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들이 나옵니다. 가장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게 젊은 사람들 건강 상태가 굉장히 빨리 나빠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보다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그러면서 UN 식량 농업기구 데이터를 쭉 봅니다. 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당분의 총량이 나옵니다. 이거를 1인당으로 나눠 보면은 트렌드가 쭉 나오거든요, 매년. 근데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거의 당을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보통 선진국이 되면은 좀 정체가 돼야 되는데 한 2015년 정도에 이 당 섭취량이 확 튑니다. 서울시가 조사를 했더니 서울시에 판매되는 양념통닭의 양념의 당도가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한 40%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노화가 가속되는 거죠.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이러다가는 이게 우리 또래 사람들이 부모 세대보다 정말 빨리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뒤집어 엎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더 건강을 신경 쓸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자로 연구실 안에서만 연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실험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온 나라 사람들이 좀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들자 이거 하나가 있었고 제가 하고 있는 분야 노년내과도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노년내과도 제대로 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고 싶었고 오늘 이제 라디오스타 나오셨으니까 정희 씨가 천천히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나이 드는 거, 이렇게 노화 속도는 사실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연구를 해보면 나오는 건 뻔합니다. 뭘 먹느냐, 어떻게 운동하느냐, 어떻게 자느냐, 술, 담배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뻔한 것들인데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레스를 술, 담배를 빡세게 해서 풀 거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는 더 쌓이거든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잠깐 나왔다가 훅 꺼지면서 그때 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이제 허구인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관짝에 들어가서나 잠을 계속 자야지. 지금은 잠을 아낄 거야. 갓생을 살아야 되니까 잠자면 안 돼. 어차피 뭐 죽으면 자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 꽤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잠을 줄이면 뇌가 지저분해집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편도체가 활성화되니까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면 더 단짠단짠이 땡기고 술 담배가 더 땡기고 스마트폰도 스크롤하고 싶어져요. 아, 정준호 씨.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런 악순환이죠.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더 하고 단순당 정제국물 많이 먹으면 코골이도 심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다음 날 더 나빠져요. 성인 하루에 수면 시간 어느 정도가 딱 좋습니까? 권장 수면 시간은 사실 한 7시간 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저는 거의 평균 4시간. 아, 예. 아, 쉽지 않아. 눈이 딱 떠지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실은 낮에 뭐 잠깐 차에서 네. 2, 30분씩 쪽잠 자고 뭐 이런 게 그거는 뭐 좋은 습관이 돼 겁니다. 파워냅은 있어가지고. 좋은데 너무 이렇게 잠을 아끼시면 나중에 치매가 빨리 온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선순환을 만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관리, 잠, 식사 요 세 가지는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빠지면 나머지 두 개가 같이 나빠져요. 그럼 식단은 어떻게 네. 하면 좋나요? 제일 궁금해. 네, 뭐 저속노화 식단 이래서 요새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내과학 저널들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식단들이고요. 뭐 전통 한식 또는 전통 지중해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초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원재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산품화되어 있는 소세지, 음식들 햄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적게 드시고 이게 네, 이제 교수님의 식단인가요? 교수님의 식단. 네. 보기만 해도 배고픈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사들 지금 보시면 위에 것도 아침이고 밑에 것도 아침인데요. 네. 저희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저는 채소를 많이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좀 먹고요. 맞아요. 주 요리용 기름으로 올리브오일 쓰고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뭐 콩이라든지 잡곡 이런 것들을.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짚으신 아니야? 것은 커피인데 두유 라떼입니다. 밑에도 보면은 이제 두유 라떼가 있고요. 그래서 저지방 라떼 이런 거 많이 먹고. 네, 저는 이제 계란 조금 하고 그다음에 아침은 두유 라떼 이런 식으로 먹고 하는데 그다음에 튀김 음식 같은 거 덜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붉은 고기 특히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단순당 정제국물 단순당은 뭐 설탕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고 정제국물은 뭐 흰빵, 그쵸. 흰밥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런 것들 거의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네. 탄수화물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에는 탄수화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콩이나 아니면 잡곡 이런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진처럼 네. 아침에 꼭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 몸의 근육이 하루에 한 300g 정도가 턴 어라운드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밥 먹고 나면 100g 합성되고 굶고 있을 때 100g 빠지고 근육은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무한 트레드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굶으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100g 근육이 늘고 그다음 굶을 때 100g 빠지고 점심 먹고 나면 또 100g 늘고 100g 빠지고 이거 하는데 아침을 그러면 생략을 해버리면 근육이 그냥 빠지겠죠. 이 근분해를 막으려면 보통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저희 연배는 사실은 그거 빠지는 거 금방 또 회복이 되는데 나이 드시면 예, 연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빠지면은 그거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당뇨 처음 진단 받으시거나 또는 체중 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간헐적 다식하시면서 아침에 단백질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체중 몇 킬로 빠지고 나서 보면 그게 빠진 게 다 근육이에요. 네, 이게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뭐 좋죠. 근데 얼굴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 우울해 얼굴이. 저속 행복, 저속. 이렇게 가게 가야 돼. 네. 제가 이제 또 SNS에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먹는 식판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신문사에서 정의원 교수가 아동학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댓글도 아니고 기사로요? 그렇죠. 이게 네이버 메인에 딱 올라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양도 적고 메뉴가 부실하며 애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기자의 의견인데. 근데 원인이 너무 기자의 시선으로 쓴 거잖아요. 너무 세다. 이 사진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네, 잡곡밥에 아이고 진짜 네, 부실해 네, 보이긴 생선. 하네요. 근데 이게 먹다 남은 근데- 거예요, 사실은. 남은 거. 애가 이미 다 먹은 건데. 좀 맛깔스러울 때 찍어주시지.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뭐예요? 이거는? 우상단이 두부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생선 필렛입니다. 가운데 큰 게. 근데 뼈 약간 떨어진 거고요. 뭐 이게 의도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잡곡밥 같은 거 잘 먹을 수 있고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이 내맘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정희원 씨 본인만의 저속 노화 최애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해명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렌틸콩만 먹고 산다. 네. 렌틸콩 전도사다.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즐겁게 오래 잘 살 수 있는지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다양한 식재료를 즐기고 고기도 좀 먹고 저는 비건주의자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렌틸콩만 먹고 삽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콩을 좋아하긴 합니다. 콩이 사실은 단백질도 많고 섬유질도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 가고 또 콩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비교적 노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 대신에 이제 콩을 좀 많이 먹으면 근육 건강에도 좋고 또 실제 연구를 해보면 콩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 얘기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콩 단백질이 이제 여유증, 남자한테 여유증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식물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이소플라본이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이소플라본은 실은 오히려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리스크를 줄여준다라고 연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단백질로 가공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거나 또는 된장을 이렇게 만들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소플라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두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가공해서 먹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 다른 콩, 렌틸이나 강낭콩이나 이런 것들에는 사실 이소플라본은 들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 제가 콩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됐냐면요. 이게 병원에서 전 당직 쓰는 일을 전공의 때 많이 하니까요. 결국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주로 배달 음식을 먹죠. 근데 그러면은 살이 많이 찝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렌틸콩을 원물을 구해다가 이거를 불려서 밥을 지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잡곡 콩밥에 꽂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정착한 레시피가 콩사, 귀리, 현미, 백미. 계산을 해보니까 쌀밥보다 거의 혈당 올리는 능력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먹고 나면 4시간이 지나도 배가 안 고파요. 네. 콩사, 귀리, 현미, 백미. 잠깐만 적어놔봐. 그래서 콩사, 귀리, 연결하면 다 되잖아. 해보려고. 근데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좀 누가 좀 즉석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바쁘잖아요. 그래 간편하게. 모 회사에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게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조건을 몇 가지를 이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잡곡 그런 밥들이 나오는데 되게 비싸요. 단가가 막 3,000원 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거 사 먹기는 어렵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2,000원이다. 대신에 저는 로열티를 안 받겠다. 근데 자문료만 조금 받을 테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를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선생님은 진짜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아. 자, 유병장수 시대 속 빛입니다. 우리 정희원 씨가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싶으시다고요. 잘못된 상식들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사실 산업적으로도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건강한 젊은 성인들은 특별히 이제 영양제를 더 드신다고 해서 득볼 건 별로 없는 게, 영양소는 우리 몸에 부족하면 병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콜라겐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괴혈병이 생겨서 그렇죠, 맞아요.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면 옛날에 선원들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선원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라임 주스도 먹고 했던 건데, 이거를 보충을 하면 그분은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비타민 C가 다 정상 농도에 이제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류가 어떤 미량 영양소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원물, 그러니까 채소, 과일 이런 걸 직접 드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질병을 예방해주고 수명이 늘어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영양제의 형태로 과량 먹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 과량하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요즘에 많이들 이제 단백질 챙겨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안 되니까 그 프로틴 같은 거 이제 가루해서 많이 드시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이것도 사람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대사적 특성이 달라요. 아기들은 입밥에 고기 꼭 먹으라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물론 소화 비만은 좋지는 않은데 잘 이제 먹어줘야지 키도 크고 근육도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보통 30살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좀 대사 특성이 바뀌어서 쉽게 말해서 30살 되면은 물만 먹으러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이때는 열심히 먹으면 배가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사가 한마디로 내 에너지가 과잉해지면
이거가 이제 결국엔 혈압당뇨 고지혈증, 그다음 암 발생 이런 만성 질환을 부르는 거고요. 그러다가 70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쇠한 몸이 됩니다. 식욕이 줄고 잔병 치레하면 체중이 잘 빠지고 근육이 빠져요. 이때부터 다시 아기랑 비슷해집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다시 잘 먹어야 쉽게 되는 말해서 이 밥에 고깃국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되는 때가 결국에 성장기, 그다음에 노년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젊은 성인, 그러니까 30대, 40대 이제 피로감도 많고 또 끼니를 이제 거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백질 보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탄, 단, 지 중에 탄수화물은 밉고 지방도 미우니까 단백질이 단만 가는구나, 단만. 예, 그래서 이제 고단백이 무조건 좋은 걸로 가는데 이제 사실은 운동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이제 30, 40대의 사실은 그렇게 마르지도 않은 분들이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시기에는 그게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은 그냥 운동도 안 할 거고 앉아서 일할 건데 단백질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 제가 이제 책에 썼던 내용인데요. 이제 근육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건데 이제 우리가 근육을 상당히 좀 경시한다. 30대 중반부터 한 이제 근력으로 봤을 때 1년에 1%씩 근력이 쫙 빠집니다. 그럼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 안전마진이 많지가 않아요. 근육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에서 한 10kg에서 15kg만 잃어버리면 침상에서 못 일어날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육 1kg가 정말 비싼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1년이라는 삶을 내가 어떤 나라에서는 뭐 1억 원 이상으로 계산하기도 바꿀 수 하거든요. 없죠. 그러면은 그 2년을 이제 침상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근육 1kg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저기 다들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아주 선생님 얘기 끊지도 않고 아주 귀 털고 듣고 있네. 다들. 그러면 정작 우리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저는 일단은 달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달리기. 오. 네, 러닝데 제가 여름에는 정말 주 한 100km 정도 마일리지를 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대단하시네. 근데 하나도 안 탔어. 그거 이제 안 탔죠. 근데 그래, 운동을. 그 중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아, 또. 뭐냐면 런닝머신 하면서 제가 대본을 보고 네. 또 문자 보내고 카톡 뭐 확인하고 막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일 중요한 거는 달리기 할 때 집중을 안 하잖아요. 네. 사고 납니다. 사고 날 수도 있죠. 사고 나요. 왜냐면 네. 달린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달리면서 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선생님한테 좀 당연한 얘기 아까부터 계속하네. 아까부터 계속 당연한 얘기 딴 생각을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는 운동을 명상처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에 집중을 하고 내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들 정리하고 근데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우리나라 좋습니다. 저기 제가 읽어주셔서 한 말씀 드리는데 네. PT 짐이 네. 너무 시끄러워요. 명상하기에. 정말로 듣기 싫은데 음악이 계속 나와.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무 시끄러워. 민원 하나. 그래서 그거를 안 들으려고 자기가 맞아요. 이걸 끼고 더 크게 들어. 맞아요. 거기 나오는 음악 하나도 안 들어. 참고해 주세요.